말씀을 맞죠. 주셨는데 네. 그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번에 트럼프의 결정과 행동이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게 그 역풍 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벌써요? 네네네. 야. 지금 현재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반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왜 한 국가의 그 정책 수반을 사실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체포를 해서 그 미국 사법부에 세우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헌법에 대한 위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 의회의 허락도 안 받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군사적 예, 행동을 예, 했다라고 하는 예. 것들. 그다음에 아니 증거도 없는데 왜 마약 범죄자 취급을 해서 한 국가의 이 정책 수반을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들이냐. 이거는 유엔 헌장 위반이다. 예. 그러니까 면책 특권을 갖고 있는 타국의 그죠 국가 수반을 이렇게 대하는 것들은 사실은 유엔 헌장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뭔가 지금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미국 내부의 민주당과 공화당 예. 특히 시민사회 내부에서의 어떤 저항들 뭐 거리 시위 예를 들어서 예, 뭐 이런 거리 게 시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역풍 이렇게 있어서 이걸 트럼프가 군사적 행동을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제 뭐 자기의 어떤 정책 노림수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예. 뭐 다가오는 중간 선거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의 어떤 그 국민적 지지가 사실은 많이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 보자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군사적 행위 이런 예.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잘못했을 때에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지지율을 더 하락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예, 예.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중이긴 합니다. 네, 공화당에서는 또 원래 이렇게 외부에 개입하지 않는 주의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일부 지지자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마가가 원래 예. 사실은 원래 우리끼리 좀 우리만 네. 잘 살아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네. 것들인데 왜 거기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막 국제적인 막 예. 정세 변화 막 특히 이제 브라질, 콜롬비아 이런 데서 이제 막 특히 이제 옆에 있는 멕시코까지도 사실은 이거 잘못됐다 지금 이런 식의 이제 막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입장이기 예.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술을 잘못 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벌써부터 국내 정치적 반발이 있다라고 하는 그럼요. 것은 네. 굉장히 이제 이 사태를 어떤 식으로 트럼프가 수습할지에 대해서도 그럼요. 예, 여러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근데 특히 이제 그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정치적 역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좀 궁금증이 드는데 우선은 부통령한테 대법원이 수반의 자리를 이제 준다라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대행을 줬죠. 네. 예. 그러고 나서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좀 될 것으로 보십니까? 베네수엘라도 좀 셈법이 좀 복잡해졌죠. 아, 그래요? 물론 예. 이제 마두로를 그 멕시코 대법원에서 사실 이제 사법부가 이제 그 현재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그 그러니까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줬지만 이게 사실은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권한이냐 이게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크 루비오하고 지금 현재 뭐 미국 국무부하고 현재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새로운 체제로 이행해 가도록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무슨 뭐 군정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그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가 좀 관리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고 넌 뒤로 좀 빠져라 예를 들어서 일종의 신탁 통치인가요? 네, 압박을 주고 있는데 예. 이게 그 제도상으로 보면 사실은 그게 맞죠. 대행이 사실은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대행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군부가 사실은 이제 결정들을 사실은 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예.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기가 지금 팽팽하게 미국과 지금 그 새로운 대행 체제와의 서로 마찰음들이 사실은 나오고 있어서 거의 중간에 또 이제 뭐 그 우리가 잘 아는 마차도라든지 옛날에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마차도 그다음에 이전에 미국 정부가 인정을 해버렸던 미국의 두 번째 대통령 과이도 그다음에 2024년에 마두로하고 그죠 그 경쟁을 했던 그 에드몬드 곤잘레스 지금 스페인에 가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뭔가 옛날에 그래도 베네수엘라의 차기 지도자급들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세를 불리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지금 현재 권력이 공백인 상태에서 이들의 등장과 이걸 수습해야 되는 지금 대행 체제 그다음에 이것들에 마땅치 않은 그 미국 트럼프의 입장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쉽게 베네수엘라 그 정치 안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 야, 그럼 마두로 체제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복잡한 셈법들이 혼란스러운. 네, 나올 것 같고 그래서 그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아주 나쁜 시나리오는 사실은 내란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내란으로요? 네, 내란으로 뭐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신 갈 수도 건가요? 있다 이런 예, 것들이고 예. 그래서 누구도 권력을 못 잡는 상황에서 사실은 내란이 장기화되거나 이러면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미국 군정이 들어와서 사실 이제 예. 이게 이제 정국 안정, 뭐 정치 안정이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고 이렇게 되면 되게 이제 막 그 옛날 막 뭐 이라크 사태, 그러니까요. 예. 네, 뭐 이렇게 또 비슷하게 갈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막 그래서 이게 잘못했다 이게. 예. 차라리 그 마두로 그저 대통령한테 안 된 얘기지만 이렇게 해서 뭐 미국 사법부에 채워서 뭘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범죄자로서의 뭐 이렇게 센텐스 판단을 내리고 막 감옥에다가 투옥시키고 막 이런 과정들이 예. 오히려 베네수엘라 그 미래 정치에는 그렇게 썩 좋은 시나리오들은 아니다. 그러게요. 이렇게도 예.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전 세계적인 분쟁의 어떤 시작같이 느껴요. 물론 분쟁은 이미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니까 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힘에 의한 뭐 정치가 시작됐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건 맞는 것도 같지만 예. 그 힘이라고 하는 예. 것들이 사실은 올바르게 쓰여지는 힘들인가. 예. 예?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국제 정치 질서에 도움이 되는 힘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과 멀로 독트린 합쳐서 뭐 돌로주의인가 네, 네, 네. 그런 표현까지도 쓰던데 그런 시절이 열렸다라고 평가하십니까? 그게 일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뭐 예. 그린랜드, 바나마 운하, 아 그린랜드 그렇네요. 네, 네. 지금 뭐 덴마크라든지 이런 데서 막 예, 그 자기 차지하겠다고 네.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막 군비 막 올리고 있고 유럽에서 막 반발하고 있고 예. 뭐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중국 미중 패권에서 이게 지금 돈노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막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1823년 멀로주의 측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에서 이게 툭 던져 나온 거기 때문에 예. 글쎄 이게 하나의 현상이 글쎄 이게 새로운 신멀로주의 이런 걸로 가나라고 조심스럽게 사실 이제 다른 케이스를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사실은 그렇게 예. 속단하기는 힘든 예. 이런 것들입니다. 워낙 지금 저항들이 세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갈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인 트럼프가 더 강경하게 그런 소위 말하는 돌로주의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뭐 관세 전쟁 예. 뭐또 출발해서 이렇게 지금 뭔가 막다는 막 이렇게 막 많은 사건들을 만들고 국제적 이슈를 막 만들고 가고 있는데 예. 이게 더 이상 막아내지 못할 상황까지 가게 되면 트럼프 체제가 스스로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그냥 그 신멀로주의 이렇게 아직 부르기에는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많은 사례들이 등장을 해야 그죠? 예, 사례가 더 등장해야 된다. 예, 네. 부디 더 사례가 등장 안 하고, 안 하고,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절을 살아내야 되냐, 좀 그걸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역시 근데 국제 정세의 변화는 꾸준하게 저희들이 관찰해야 되고 예.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아까 뭐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모호성 그 사이에서 사실은 아주 지혜롭게 판단을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예. 국면을 잘 이겨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들이고요. 오늘 중국에 가셨는데 되도록이면 좀 이런 그 뭐 한 말씀 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사실은 그죠? 좀 침묵의 미학? 아, 침묵의 미학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어떤 말을 묻어보더라도 그냥 원론적이고 좋은 말들로 그럼요. 예,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교수님의 어떤 지혜가 담긴 고언이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덕분에 이 복잡한 국제 뉴스 그리고 뭔가 이 혼돈스러운 상황을 좀 정리해 본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마무리 인사 해주시겠어요? 네, 그 처음 제가 이게 구독자님들 제가 이 장윤선의 취재편이죠. 취재편이 너무 좋아하고요. 늘
보고 있고 특히 외교나 국제 정세 이런 거 분석을 하게 되면 늘 저는 챙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와, 진짜 훌륭하신 이 구독자님이십니다. 네. 장윤선 기자 오셨을 때 꼭 한번 꼭 나오셔서 더 깊이 있는 대답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